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바로 오늘 마침내 드디어 결국 경찰에 출두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음주운전 하신 사람 음주운전 안 말렸나요? 당일에 술 얼마나 마시나요?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전 옆으로.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일단 여러분 보신 것처럼 최진문 교수님, 사실 저희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기자들은 뭐 MBN 기자뿐 아니라 거의 모든 언론사 기자들이 며칠째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이제 흔히 이제 기자들 언론사에서는 그런 말 씁니다. 기자들이 현장에 계속 죽치고 있는 상황을 뻗치게 한다 그러는데,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뻗치게 한다 그러는데 뻗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오늘 뭔가 느낌이 금요일이고 경찰은 이번 주 내로 뭔가 부를 것 같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고 뭔가 오늘 이 예감상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실제로 오후에 갑자기 나온다, 문다혜 씨 나온다, 뭐 이제 그런 얘기 들렸고, 이제 부랴부랴 이 취재도 준비하고 뉴스파이터도 이걸 준비하고 막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조금 전에 서울 용산경찰서에 들어간 상황, 차에서 내려서 누군가와 같이 우산을 쓰고 갔고 우산을 누가 받쳐줬어요. 일단은 저 출두 모습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일단은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네, 별다른 얘기는 안 했어요. 아마도 이제 어떤 얘기를 하든 말을 조금이라도 잘못하거나 또는 본인의 의사를 뭐 감정적인 표현이 표현되거나 이랬을 경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판적 여론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서 말을 좀 아꼈고 네. 나중에 얘기 나누겠지만 대신 글로 쓴 사죄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마 이제 본인이 말을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아마도 말을 최대한 아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런 한마디 하고 들어갔는데 아마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문서로 된 사과문을 발표하고 말은 최대한 아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산을 씌워주는 분은 누군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요. 지금은. 나 그냥 생각을 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추측인데 혹시나 변호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아직 밝혀진 건 없고요. 조상 쓰신 분이 누군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추측은 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조사받으러 가면서 만약 같이 가는 분은 대체적으로 이제 변호인과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또 이런저런 변호인에게 어떤 조언 같은 걸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일단 차에서 내리면 어떤 표정을 지어라, 맞아요. 또 어떤 말에 응답만 하라, 뭐 그런 얘기 뭐 이른바 충분히. 코칭을 지도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 네. 있죠. 왜냐하면 이게 여론의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는 사안이잖아요. 특히 문다혜 씨는 전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인이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관심도 많고 또 여기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 하나 가지고도 정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마 최대한 말을 아끼는 전략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문다혜 씨는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라는 원칙적인 말만 짧게 남겼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이 사죄의 문을 발표했다면서 이담 아나운서. 네, 언론에 사죄문을 배포하면서요. 말보다 글로 표현을 하는 게 조금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죄문을 배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글 안에는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립니다라는 말을 포함해서 이제 사과하는 말이 한 5번 정도 나왔고요. 피해자인 기사님에게 또 감사하다라는 뜻도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을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습니다.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또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서 글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더 송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전했다. 사고 발생하게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그나마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기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사고 후에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요, 음주운전한 거 많이 꾸짖음을 받았다, 정말 사죄드린다,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칭찬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걱정하고 꾸짖었대요. 어느 정도의 강도로 꾸짖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종근 평론가님,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면 저 사죄문에 특히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 정말 딸로서 송구하며 이런 문장은 왜 안 들어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많은 조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문다혜 씨가 SNS에 글을 보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거칠었어요. 뭐 저한 무슨 돌멩이 맞은 개구리 문언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이제 막 하자는 거지요.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사실은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죄문 보세요. 사실은 이 사죄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아주 적합한 사죄문 맞습니다. 사죄는 이렇게 써야 돼요. 맞아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뭔데요? 하나는 정확하게 누구에게 잘못했다가 적시돼야 돼요. 제일 나쁜 사과가 뭐냐면 모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거 안 돼요. 직접 잘못한 사람이 적시돼야 돼요. 특정돼야 돼요. 택시 기사분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무엇을 잘못했다? 내가 술 먹고 굉장히 뭐 많은 부분에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에 대한 표현이 있어요. 네. 이것도 적합한 표현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갔어요. 네. 앞으로 뭐 성찰하면서 살겠다. 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대단히 뭐 잘한 거라고 제가 칭찬하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금 사인의 그냥 일반인의 사과문으로서는 적당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다혜 씨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검찰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서 그때마다 정치적 발언을 많이 쏟아냈어요. 일반인이라면 아까 들어갈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수준,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성실히 조사받아서 자기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는 게 떳떳하게 밝혀지면 되잖아요. 네. 그때마다 이게 자기 신한테 오는 어떤 수사들이 마치 정치적인 어떤 수사인 양 굉장히 증폭해서 호소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어떤 잘못이 물론 그 잘못과 이 잘못은 다르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정치적인 어떤 아버지의 어떤 딸,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딸로서 또 대통령께서 현직에 있으셨을 때 이 살인행위라고까지 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그 점, 그러니까 네.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어긴 것에 대한 사죄도 분명히 들어갔더라면 네. 국민들이 그래, 전직 대통령의 딸로서 높은 네. 수준의 어떤 도덕률에 미치지 못한 점까지 인식하고 있구나라고 여겼을 거라고 믿습니다. 문다혜 씨가 이렇게 장문의 사죄문을 배포하면서 그 앞머리에, 글의 앞머리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읊어볼게요. 왜냐하면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이게 이 중요한 단서인 거예요. 보세요.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하여 이렇게 글로 사죄의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 다음 거 보이세요. 안진용 기자님.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사죄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이 뉘앙스를 보세요. 약간의 그 느낌을 보세요.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합니다.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니다. 뉘앙스가 주는 느낌이, 야, 언론들이 하다 택시기사한테까지 가갖고 택시기사한테 가가지고 인터뷰하고 취재하고 그러네? 와, 언론들 진짜 웃기네. 뭐 지금 이런 뜻이 포함된 거에 뭐예요 이게? 자, 이 말이 성립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택시기사님이 언론 취재에 대해서 나 너무 힘들고 곤혹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런 사과가 성립이 될 텐데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는
본인이 좀 더 그 상황에 대해서 곤혹스러운 마음을 택시기사님에게 대입시켜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언론 취재는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는 계속적으로 문다혜 씨 관련된 보도가 나오고 그의 정황이 하나씩 드러나는 게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곤혹스러웠던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 보면 이 기사님이 신고해 주셔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이 표현이 들어있죠. 네. 일단 CCTV 영상을 보면은요. 문다혜 씨가 다른 차의 문을 열려고 하고 또 기대서 한참 동안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 이 택시기사님의 증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혀가 꼬부라졌고 눈이 감겨 있다는 얘기가 있었죠. 어느 정도 취해 있는지를 그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누구죠? 바로 그 택시기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 취재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사실 문다혜 씨가 그 정도까지 많이 취해 있었다면은 정말로 택시기사가 그 사고가 났을 때 곧바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거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드는 생각인데요, 최진봉 교수님. 문다혜 씨 입장에서는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포토라인에 서는 시간은 줄이고 얼른 경찰서 안에 들어가려는 생각이었을까요? 이 장문의 사죄의 문을 언론사에 배포할 게 아니라 기자들한테 배포할 게 아니라 저 앞에 서가지고 품에서 꺼내든 가방에서 꺼내든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정말 반성하는 목소리로 차분하게 읽어 내려갔으면 그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알잖아. 아, 이게 진짜 진정성이 있구나. 뭔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만약에 효과면에 있어서 읽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야 이제 예를 들면 전달이 잘 되니까 그리고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걸 보게 될 텐데 거기서 또 맹점이 있는 건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표정 하나하나 가지고 또 문제를 삼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거고 또 아까 지적한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그게 곤혹스러울 수 있어요. 취재진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 문장을 읽어 내려간다고 하는 건 본인한테 상당히 힘든 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과문을 배포한 건데 물론 사과문을 배포하는 것보다는 사과문을 꺼내서 읽는 게 훨씬 효과는 커요. 네. 보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그게 직접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표정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네.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네. 글로 표현되면 사실은 뭐 글도 충분히 뭐 사과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네. 효과적인 면에서는 직접 읽는 게 낫겠지만 네. 그런 두 가지 측면. 첫째는 본인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곤혹스러움. 두 번째는 혹시나 글을 읽다가 어떤 표정을 지었거나 그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 부분들이 또다시 공격의 빌미를 주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과문이라고 하는 글로 돼 있는 사과문을 발표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께는 그 법조인이시니까 몇 가지를 좀 다 여쭤볼게요. 일단 많은 취재진과 또 시청자분, 네티즌분들은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 경찰이 또 전직 대통령의 딸, 물론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것은 이 죄는 분명하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러도 비공개로 부를 것이냐 어쩌냐 하면서 또 기자들 사이에서 무슨 말 나오냐면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용산경찰서는 지하 주차장이 없네, 있네,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 경찰이 부르는 방법, 이 가지고 형태 가지고 많이 고민했을까요? 어떻습니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요. 이 공보 준칙이라고 해서 어떤 피의자가 유명인이거나 이런 경우에 어떤 그런 기준으로 소환을 할 것인지, 비공개 소환을 할 것인지, 공개 소환을 할 것인지 좀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굉장히 뭐 유력 정치인이나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조율하기도 과거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다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준칙에 따르면 일단 비공개 소환이 원칙인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뭐 피의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그리고 공개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운다는 거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상정하는 것인데 그런데 현실상 용산경찰서는 저도 입회를 해보면 그게 워낙에 이제 도심 속에 시내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출구가 일단 하나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로는 마련돼 있지가 않다 보니까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재진들이 대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그러면 언론에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제3의 장소 이야기도 나왔지만 그건 너무나 특혜 시비가 또 불거질 수 있어서 이런 식의 사실상 그 일정 같은 걸 미리 뭐 공지하거나 이런 방식은 아니지만 언론에는 노출이 좀 불가피했던 이런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영상에서도 느껴지지만 이렇게 사진이 주는 그 느낌을 보니까 물론 이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시청자분들 다를 수도 있지만
다소 그 사고 나고 한 13일, 2주가 조금 못 됐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조금 헬스케진 것 같기도 하고 문다혜 씨가 지금 얼굴도 침통하고 반성하는 표정이 막 느껴져 역력해요. 그런데 일단은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게 CCTV상에 다 찍혔는데 즉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데 이렇게 13일 만에 사고를 내고 13일 만에 이렇게 부르는 경우 이렇게 늦게 부르는 게 일반적인가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통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진술이 가능한 정도라면 바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게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다희 씨 같은 경우에는 0.149%의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거는 소주 한 병하고 한 서너 잔 정도를 더 마신 정도로 평균치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진술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차후에 이제 뚜렷한 정신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일단 일자 조율에는 들어가고요. 네. 이 사건은 조금 뒤로 이제 밀린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는 건 합의 여부에 대해서도 좀 진척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고는 그냥 음주운전이 아니라 이제 정상적인 운행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까지 낸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 이 피해 차량 운전자, 여기선 택시 기사분이셨죠. 다친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 적용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합의 여부를 아마 계속해서 이 경찰관은 타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이걸 2번, 3번 조사를 할 사안은 아니고 비교적 이제 사실관계는 좀 간단해가지고요. 합의 여부를 조금 기다려주고 실제로 또 합의가 이뤄진 그 과정을 보면은 그걸 좀 먼저 받고 조사를 하고자 일정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 더요. 현장에 있는 취재 기자가 전해온 얘기를 보면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조사가 그렇게 길게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음주운전은요, 이제 공소장에 들어갈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했을 때 거기다 이제 사고까지 냈을 때 들어가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 이건 객관적으로 이미 수치가 나와 있고 그러면 몇 킬로미터 정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전했는지 그 킬로미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짧게 운전한 것과 굉장히 길게 운전한 그 거리는 비난 가능성이 있어서 좀 차이가 있어서요. 양형에도 참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어떤 그 날의 동선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차량을 탑승해서 어느 정도까지 운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CCTV 등의 객관적 자료도 있겠지만 진술과 맞춰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력하게 확인하는 사실관계들일 수밖에 없고 이건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이 교통사고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낸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그 사고 경위에 대한 진술 확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사죄문의 말미에 그게 있어요. 오늘 조사 이후 이제 뭐 법적 처벌은 뭐 재판까지 가게 되면 이제 뭐 이루어지겠지만 말미에 그게 있잖아요. 저 자신을 성찰하도록 살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눈들이 정말 그렇게 약속을 지키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 같습니다.